저번 시간에 그 파동의 굴절 쪽을 좀 했었죠? 네. 자, 굴절률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자, 굴절률을 n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근데 굴절률이라는 거는 이미 얘기했듯이, 자, 여기가 진공이고 여기가 매질이라고 치면 진공에서 이렇게 빛이 가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두면 이게 lambda 1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죠? 그러면 매질로 들어가게 되면 통력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매질이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시작하시면. 자, 그러면 요 간격이 람다 2가 돼요. 그지? 네. 자, 진공에서 가는 거리랑 매질 속에서 빛이 가는 거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진공에서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매질이 어떤 매질이냐에 따라서 가는 거리들이 다 달라져.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진공과 같은 값으로 환산을 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 t 시간 동안 이것들이 가기 때문에 진공에서 빛이 가면은 요 람다 1 나누기 t가 반꼴이겠죠. 그건 람다 2만큼 갈 때 이걸 V라고 치면 굴절률이라는 것은 바로 V분의 C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 속력으로 나눠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굴절률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굴절률과 결국 그거는 이제 굴절률과 무엇이 물질 매질에서의 속력이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굴절률이 큰 매질은 무슨 뜻이니? 속력이 느리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스넬 법칙을 우리가 배웠죠?
스넬 법칙이란 뭐라고 그랬어? 굴절 법칙이라고 했어. 스넬 법칙 뭐야? 일정한 거. 뭐가 일정한 거? 어떤 값이 일정한 거? 람다 투분의 람다가 그거랑 같은 게 뭐야? 얘가 V분의 C. 응? V분의 C. 아니지. 근데 식은 아니지. 자, 이거를 I라고 부르고 요각을 R이라고 부르면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이야. 네. 저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잖아. 네. 사인 R분의 사인 I. 그렇지. 사인 R분의 사인 I. 그지? 이게 무슨 비율과 같다? 람다 투분의 람다가. 여기서 우리가 그거 해봤죠? 네. 그죠? 그랬더니 람다 2분의 람다 1과 같고 요것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V2분의 V1 맞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V는 n분의 C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V1이라고 하면 이건 n1분의 C. 그 다음 V2라고 하면 n2분의 C.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다 넣으면 그대로 넣어봅시다. 자, n2분의 C. 여기는 n1분의 C.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이걸 n1분의 그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거는 그냥 술술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굴절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끝에 것만 이렇게 우리가 굴절률만 물질 매절마다 측정을 해놓으면 너무 쉽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N1 sin I 이게 N2 sin R 이렇게 이걸 보통 이제 세타 1, 세타 2 이렇게 넣기도 해요. 알겠어요? 이걸 스넬 법칙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됐어? 외워라잉? 네. 이거 그림 자체를 기억하면 저거 바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246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각도만 안다라고 하면
뭘 알 수 있어요? 각 매질의 속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매우 유용한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공하고 공기는 거의 같게 봅니다. 알겠죠? 왜? 진공은 이제 불전율이 1이라고 하면 공기에서는 1.0003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공기랑 진공을 이제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써도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물부터는 좀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의 이제 매질을 보고 물질의 속력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공기물, 공기유리, 공기 다형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공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 그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 그거 한번 보세요. 물결파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물결파. 자, 이 매질을 굴절률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굴절률로 얘기를 합니다. 불전율이 작은 거, 큰 거? 이거는 굴절률이 얘는 굴절률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의 깊이는 어떨까요? 물결파이기 때문에 물의 깊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물의 깊이가 어떤 것이 속력이 빠른 걸까? 깊이가 낮은 게 깊이가 낮으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오다가 해변가로 가까이 올수록 파장이 짧아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런 식으로 파장이 짧아지는데 왜냐면 마찰 때문에 속력이 늘려져. 속력이 늘려지면 V는 뭐 했니? N분의 식이 뭐 했니? 물결 타서 N분의 C. 응? 속력은 아, 시험 이거 말고 그 시간분의 뭐? 시험분의 거. 그 시간분의 거리를 파장의 요소로 표현하면 주기분의 파장. 그러면 진동수를 바꾸면 파장, 아니 진동수가 주기분의 1이니까 파장분의 진동수. 파장분의 진동수? 다 해놓고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약분 안 나죠? 네. 그래서 자 요건 일정한데 얘가 속력이 떨어져
짧아지면 파고가 높아진다. 그래서 마찰이 세지는 깊이가 얕은 구간으로 가면 속력이 줄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물결파에서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험을 이렇게 합니다. 수조 발생기가 있어요. 파도 발생기. 자, 여기에서 이 나무 막대가 퉁퉁퉁 치면 여기서 물결이 이렇게 생겨요. 물결이. 알겠어? 물결이 생기는데 이 수조의 깊이가 동일하다고 하면 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유리판을 이렇게 중간쯤에다가 끼워놔요. 즉 물의 깊이가 이만큼인데 여기쯤에다 끼워놓는다. 그러면 자 화장이 이렇게 생겨. 이게 파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고 쭉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즉 이 방향으로 쭉 들어가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1번 구역, 2번 구역 어느 쪽으로 파의 진행 방향이 바뀔까요? 2번이요. 왜? 그 유리가 골절율이 더 낮으니까. 지금 빛이 아니잖아. 아, 지금 이거는 물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깊이를 얕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 유리판에.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얕은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얕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된가? 속력이 느려지는 거죠. 속력 느려지면 어떻게 진행해야 돼? 느린 쪽으로 꺾여야 되잖아, 진행이. 느린 쪽이 어디야? 늙은 쪽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꺾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렇게 꺾이면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어떻게 됐어? 람다 1 여기 람다 2 간격이 줄었잖아. 네. 저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환부, 소환 매질, 밀합 매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밀합 매질이 속력이 느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책에 표 있죠?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는 거 요거 있죠? 여기에다가 이걸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처음 보면 요 물결 굴절처럼 이거 나와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유리판을 반듯하게 넣어놓은 거하고 비스듬히 넣는 게 있는데 반듯하게 넣어놓으면 굴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세요? 안 생기죠, 그죠? 안 생기는데 즉 곡선하고 동일해지니까 물결파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진행 방향은 안 바뀌는데 뭐가 달라져 있느냐면 그 파면 간격이 달라져 있죠. 네. 그죠? 파면 간격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는 파장이 짧아졌다. 요 왼쪽 그림이 그거고 책에.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이죠. 그죠? 요 네. 그림. 그래서 꺾여 들어가는 방향 요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진행 방향도 바뀌면서 파면 간격도 바뀐다. 파면 간격이 파장이라고 했으니까 파장이 짧아졌다는 것은 느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식 알아두시고. 됐지? 네. 그래서 거기 2번에 있는 표에 있는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 그 표 진동수, 파장, 그 다음에 속력, 입사각, 굴절률, 요거 전부 다 한 번씩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두 가지 경우 다 뭐가 일정합니까? 매질 1에서 2로 갈 때? 진동수. 그렇죠. 진동수가 일정하다. 진동수가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선생님 여기 판이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렇게 긋고 요 지점에서 붙여서 이렇게 긋거나 진동수가 달라지면 이게 달라진다. 여기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 끊어지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진동수가 다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진동수가 안 맞는 겁니다. 진동수가 안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알겠죠? 네. 그래서 진동수가 항상 일정해야. 그 다음에 이제 파장 변화, 속력 변화. 파장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 비례관. 네. 비례관. 비례관계죠. 자, 그 다음에 입사 굴절과 굴절률 같이. 굴절률을 여기에 표현해줬습니다. 잘 그려가지고 죽을 자, 그 다음에 생활 속의 굴절 현상. 자, 굴절 현상은 이제 대부분이 굴절 현상에서는 꺾여 보이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네. 꺾여 보이거나 그 다음에 떠 보이거나 이 꺾이면서 이렇게 올라와 보인다는 얘기예요. 떠 보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컵이 이렇게 있는데 컵 바닥에 이렇게 동전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사람이 요 각도에서 쳐다봤을 때는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물을 이만큼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빛이 어떻게 돼? 꺾여서 즉 빛이 이렇게 반사된 빛이 여기서 반사된 빛이 처음에는 반사된 빛이 이렇게 하면 여기 막혀서 눈으로 안 가지만 물이 있으면 반사된 빛이 이렇게 해서 꺾여서 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동전은 어디에 떠 있어 보이느냐면 눈과 일직선상에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실제 동변역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떠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커 보입니다. 또는 얕아 보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굴절 현상이에요. 알겠어요? 꺾여 보인다, 떠 보인다, 커 보인다, 얕아 보인다. 이런 것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기루나 아지랑이 같은 것들. 신기루는 뭐예요? 원래 그 자리에 없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굴절돼 가지고 빛이 휘어져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물체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루입니다. 그 다음에 아지랑이는 뭡니까? 뜨거운 지열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심하게 흔들려요. 그래서 공기의 그 밀도가 부분적으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다른 매체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빛이 일정하게 오지 못해요. 그래서 구불구불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배경 모습이 선이 선명하지 않고 구부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게 이제 아지랑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렌즈가 되겠고, 렌즈가 굴절을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낮보다 밤에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다. 요 속담이 있죠? 무슨 속담이 있을까요? 이거과 관련된 게? 이런 말 써본 적 있니? 네. 요거는 낮과 밤의 그 지면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 생겨요. 자, 여기 지면이라고 쳐보자. 낮에는 A, B, C 공기층이 있을 때 어디가 온도가 제일 높을까? C. 지면이 여기인데? 아, A. 여기 맞아? 네. 확실해? 네. 왜? 찍었어요. 어? 찍었어? 야, 낮에는 복사 에너지가 여기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커지는 겁니다. 태양 복사를 받고 나면 지구 복사로 바뀌어서 나가는데 그 지연이죠,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온도가 높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자, 근데 소리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소리의 속도는 뭐하고 관계 있어? 소리의 속도, 소리의 속도는 331 플러스 0.6 이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섭씨 온도예요. 무슨 뜻이야?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빠른 곳이고 여기 점점점 느려지는 곳인데, 봐봐. 여기에서 사람이 소리를 내. 이 지점에서. 그럼 소리가 이렇게 가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이게 법선이다. 그럼 어느 쪽으로 꺾이니? 위쪽으로 꺾이니? 아래쪽으로 꺾이니? 여기서. 이쪽으로. 자, 1번 구역으로 꺾여요? 2번 구역으로 꺾여요? 1번. 1번으로 꺾여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더 꺾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소리가 이렇게 위로 휘어져요. 낮에. 그럼 밤에는 자, A, B, C. 자, 발을 쳤어요. 그죠? 여기 지면이야. 그러면 복사 냉각 때문에 여기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오히려 높아요. 네. 알겠어요? 그럼 위쪽이 소리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 소리가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어느 쪽 꺾여? 이렇게 꺾여.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렇게 꺾이겠죠. 그지? 네. 그래서 밤에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멀리 가는 거야? 밤에. 밤에 훨씬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가 버리죠. 높은 곳에 있으면 오히려 소리가 잘 들리고 새가 나무 위에 있죠. 그죠? 밤에는 쥐가 바닥에 있죠. 땅에. 네. 이런 현상. 조상들은 이미 굴절 현상을 경험적으로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도가 해안선에 나란하게 진행한다. 이것도 그 그림 나와 있죠? 그죠? 요것처럼 점점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느린 곳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굴절이 생긴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거기서 그 파도의 파면이 그 해안선에 나란하게 들어가요. 요거 이해되니? 응? 파도가. 그림 이해돼? 봐봐. 해안선이 지금 이렇다고. 이제 여기 육지야. 네. 그럼 먼 곳에서 파도가 밀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게 뭐야? 파면. 네. 진행이 이렇게 온다.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면 점점 이제 여기서 간격이 줄어들겠죠. 네. 왜? 해안으로 가까이 오면은 속도가 느려지거든. 네. 얕아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미 얕아지고 여기는 뭐야? 아직 좀. 깊죠 아직은.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은 이쪽에서 얕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네. 그죠? 요 간격만 줄어들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 얕아지기 때문에 얕아지는 게 요 라인에서 이렇게 ят아진다. 네. 얕아지는 간격이. 그래서 요렇게 꺾여서 휘어서 들어오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네. 여기에 땅은 이렇게 얕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바닷가에 여기 사람이 이렇게 보면 파도가 어떻게 치는 것처럼 보이느냐? 파도의 파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파도가 같이. 그래서 얘가 알아는 이런 파도 본 적 있어? 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야. 본 적 있어?
이렇게 안 치죠. 네. 이렇게 안 칩니다.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물보라가 하얀 물보라가 이렇게 오는 거 없죠. 네. 전부 다 이렇게 오죠. 여기서 우르르 이렇게 오잖아. 그게 이거야 돼. 자, 그다음에 굴절 현상의 이용. 자, 오목 렌즈, 그다음에 블록 렌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시안, 원시안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경에서는 근시안이 뭐니? 가까이 안 보이는 거. 원시안은 멀리가 잘 보이고 가까이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런 것에 쓰이고. 그다음에 광학기기, 그다음 지구 내부 구조 분석, 그다음 굴절 당도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굴절 현상을 이용한 건데 다른 거는 뭐 렌즈나 이런 걸 쓰는 거니까 그리고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당도를 측정한다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자 지구 내부 구조 분석 이건 뭘까요? 이게 뭘까? 이게 뭔 소리일까?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린 거야? 뭘 그린 거니? 네. 이런 멘트를 지금. 이걸 그렸죠. 이겁니다. 여기서 지진이 뻥 하고 터지면 온 사방으로 쫙 지진이 갈 거야. 네. 그럼 지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갑니다. 이쪽으로도 가고 이제 반대편으로 갈 거야. 반대편으로 이렇게도 갑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서도 굴절이 생겨요. 지각하고 멘털 사이에. 근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그림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꺾임이 생기죠. 굴절이 생겨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 P파는 이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 여기서. 근데 S파는 여기 못 들어가죠. 그리고 자 얘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시 딱 가면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뭐야? 내 외핵이죠. 외핵. 네. 외핵을 거쳐가면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오죠. 자 이쪽으로 가운데로 넣어볼게. 자 이렇게 되더라도 요 사이에 절대 도달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얘기. 지진파. 그런 거에 이제 음영대라고 하는데 음영대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뭔가 다른 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찾아가는 그렇죠. 알겠어요? 네. 이게 없으면 이 사이로 온 녀석이 여기 와야죠. 네. 근데 안 오는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나머지 부분 봐주시고 여기 248페이지 보시면 빛의 굴절 현상인 그 신기루 이런 것들 그려놨으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소리 굴절 있죠 이거 요게 그림에 나와 있죠. 네. 그거 한번 봐보시고 알겠죠?
자, 여기 개념하기 문제. 자, 뒤에 대표 자료 분석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5번은 가자. 6번은 가자. 7번에 가자. 가정이라고? 자, 여기에서 물론 이제 파장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청력이라고 얘기해 보는 게 좋아요. 되겠죠? 파장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사인가 9번은 굴절률 그 다음에 1번에 x 어, 55 X고 2번은 A는 파장, B는 진폭, C는 주기. 그렇지. 3번은 555x 하나가 틀렸는데 뭘까요? 일번 1번 x X. 소리의 속력은 고체 쪽이 훨씬 빠릅니다. 네 기체보다. 그럼 4번에 니은 5번에 5x5 6번 6번이 파동의 성질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 껴 보인다, 얕아 보인다, 커 보인다 이런 전부 다 파동의 어떤 성질. 굴절 그럼 굴절. 그래 지금 굴절 배웠잖아. 굴절. 파동의 굴절. 자, 그 다음에 1번에 10cm 2번에 20cm 3번에 4초 5번에 5cm/s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에 5x 5xx5 OX 5x X x5 XO? 네 네. 몇 번이 틀렸니? 어, 5번 그렇지. 20cm 진행하는 거 맞지? 네 한 파장이 20cm야. 그러면 그다음 옆에 자료 1번. 얕은 물보다 깊은 물이 속력이 더 빠르고 어? 네? 뭐라고? 다시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 그랬어? 깊은 물의 속력이 더 빠르다 깊은 물의 성격이 더 빠른 거야. 네 네 얕은 물이 더 빠르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깊은 물이 더 빠른 거야.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굴절각이 더 커요 왜 굴절각이 더 크니? 응? 이렇게 꺾이는데? 굴절각은 요건데? 요 쪽이 아니고?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가게 되면 이거잖아. 네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그럼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여기보다 작아요. 굴절을 더 크면 이렇게 꺾인다는 뜻이거든. 네. 즉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들어갈 때 굴절각이 더 커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니? 네.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돼. 입사각이 더 커. 네. 자, 3번은 30도요. 에헤이. 봐봐.
이렇게 가슴에가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딱 꺾이겠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수직으로 딱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각도 수직으로. 그러면 이제 이 간격으로 똑같이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입사각이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60도가 화면과 경계면 사이 여기 각이 60도라고 돼 있죠. 네.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가 법선이야. 이게 법선이야. 여기 법선. 맞지? 네. 자, 요 경계면하고 법선은 몇 도지? 90도요. 90도. 근데 여기가 60도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고, 그럼 여기가 다시 얼마? 왜냐면 이게 파면인데 파면하고 진행 방향은 90도니까 요게 90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이쪽이 30도면 여기는 60도.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은 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사각이 60도가 돼. 이해가요? 네. 지금 이 그림은 각도가 엉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자, 그러면 굴절률은 얼마일까요? 여기가 얼마래? 가장이 3cm. 3cm. 여기는 루트 3cm. 루트 3cm.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죠. 네. 그죠? 그러면은 굴절률이 자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 그죠? 네. 요거의 굴절률은 어떻게 되겠니? 람다 추분해. 여기 깊은 곳에서 가는 빠르기 있죠? 네. 그죠? 빠르기가 얼마야? t분의 3cm 이렇게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t분의 루트 3이 되면 안 되지. 네. 잠시만. 지금 길에 대한 길에 대한 굴절률은 속력에 반비례하죠. 그죠? 속력에 반비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 속력 지금 얘의 굴절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속력이 얼마? t분의 루트 3이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 깊은 곳이 t분의 3cm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루트 3이 되겠죠. 네. 됐지? 굴절률은 속력에 비례한데. 자, 그 다음에 5번은 O X X X O X요. 그렇죠. 이렇게 됐지?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전반사 네. 그리고